최고의 기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선수들에겐 그들만의 비밀 병기가 있죠. 스포츠화부터 유니폼까지.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은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과학으로 웅장한 훌륭한 도구를 만나면 선수들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일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유쾌한 토크 뉴턴의 사과나무. 자, 과학을 알면 승리가 보인다. 자, 스포츠과학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승리의 비밀 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두 분은 학교 다닐 때 스포츠 말고 과학 잘하셨나요? 잘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좋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좋아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열심히 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더 잘하셨다면서요. 이 팀장님 과학을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입을 딱 닫으시려고 하셨는데요. 과학 시간이 아주 지겨웠어요. 그 시간만 되면 멀쩡하다 아픈 것 같았고. 저도 현장에서 보면 선수들한테 야 스포츠 과학 교실 시간입니다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다들 인상을 표정. 씁니다. 왜냐면 그 운동은 조금 전에 하고 나서 왔는데 또 교육을 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싫어하거든요. 선수들 이렇게 뭐 분석표 같은 거 이런 네. 거 보는 건 재밌어 하죠, 다들. 보는 건 좋아하는데 설명을 들어가면 이게 좁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자극을 주죠. 지었다 아니면은 메달을 못 땄다라고 해도 진 이유와 메달을 따지 못한 이유를 아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래도 이제 이 스포츠 하면 이게 막 쏟아내는 땀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훈련하고 그 연습한 것이 곧 스포츠가 아닐까. 저는 아직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선수가 그냥 땀방울이 있고 고개를 탁 숙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감동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열심히 한 만큼 배신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국체전에 가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점수까지 네. 합산하잖아요, 체전은. 자, 그럼 그 많은 선수가 출전을 해가지고 그 입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선수가 많이 웁니다. 눈물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래요? 전 뒤에서 이제 그런 어떤 눈물을 보면서 이 선수들의 눈물은 정말 열심히 한 대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죠. 과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적을 낼 때 내가 흘린 땀방울이 우선이냐 아니면 과학이 우선이냐고 생각할 때 이렇게 지가 질문을 한다면 어느 게 우선이냐?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순서를 한번 정해봐라. 네, 그렇습니다. 99대 1로 땀방울이 우선입니다.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근데 그 1%, 1도씨를 올리는 게 스포츠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1%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이렇게 선수들 설득하시는군요. 이렇게.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경기장. 선수들에게 정직한 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죠. 가벼워서 땀 배출이 잘 되고 신축성도 좋아갖고 움직일 때 편하고. 승부를 결정짓는 수많은 요인들. 하키에서는 스틱이 중요한데요. 그립이 만약에 저렇게 잡아버리면 그 맥을 제대로 못 맞추니까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그립을 잡아야 됩니다. 스틱과 공 하나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는 필드 하키. 최근에는 GPS 장비를 도입해 과학적인 훈련과 전술을 펼칩니다. 스피드와 이동거리 파악, 심박수 측정으로 선수 교체 시기도 판단하죠. 이렇듯 과학은 승리의 강력한 비밀 병기입니다. 스포츠 과학 하면 사실 뭐 치료요법도 얘기해 주시고 뭐 장비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이제 유니폼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전신 수영복 기억하시죠? 2000년대. 맞아요. 2000년대 전신 수영복. 요즘에 안 입죠, 다들? 금지됐습니다. 못 입어요, 이제? 못 아예?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신 수영복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과학의 최고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그 세계 신기록을 17개까지 갈아치우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2000년도 이제 시드니 올림픽 때 이제 그렇게 많은 세계 신기록을 이제 수립을 했었고요. 그 전신 수영복을 입었을 때 왜 기록이 좋아졌느냐? 이제 과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수영을 하다 보면 물에 닿는 면이 다 다릅니다. 그 가슴이나 옆구리가 물의 저항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저항이 다르니까 각각 다른 소재를 또 이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입는데 4명이서 붙어서 입어야지 겨우 입을 수 있을 정도가 이제 혼자서는 입을 수 절대 없는 이제 입지 못하는 이제 상황도 이제 연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입을 땐 좀 약간 부끄러울 뭐 그럴 수도 상황이네요. 있겠죠. 이제. 요즘 뭐 그
러시아 선수들 어떤 이번 올림픽 때 도핑 문제, 네, 우리 뭐 약물. 네. 자, 이 전신 수영복이 개발이 돼서 워낙 많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의 인간의 능력이냐, 기술의 힘이냐, 라는 부분 때문에 소위 말해서 기술 도핑이라고 판정이 내려져 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봉주 선수 마라톤 신발이 국내에서 제작을 했는데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기억나는데 2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죠. 기능이 15m에서 달걀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았다고. 아, 그 신발로 떨어뜨리면요? 네네. 그 40.19km를 달릴 때는 얼마나 땀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통풍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충격 흡수, 너무 딱딱하거나 또는 너무나 쿠션력이 좋게 되면 오히려 이제 피로가 이렇게 목으로 뇌로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어떤 과학적인 집합체가 되는 것이죠. 팀장님 이제 뛰실 때 예, 중거리 선수로 뛰실 때 어떤 운동화 신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운동화는 그 런닝화라고 해가지고 앞슈즈 빳빳한 거, 딱딱한 거 있어요. 딱딱한 거. 스파이크는 저희들 신을 다닐 때 한 6, 7만 원 정도 갔을 거예요. 7만 원. 당시 돈으로 6, 7만 원이요? 근데 이제 가장 있는 사람들이 신는 건 타이거에서 나온 스파이크. 근데 그것도 이제 일본 갔을 때 어떻게 얻어오고 사온 사람들만 신는 거고 아마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나오는 신발 신었으면 기록을 저도 내지 않으셨다는. 양궁은 정말 세계 최강인데 양궁에도 우리만의 뭔가 기술이 있지 않을까 또 싶거든요. 특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화살이 날아가면서 우리가 요즘 초고속 카메라 때문에 화살이 날아가면서 정말 미꾸라지처럼 꾸불꾸불하게 나가는 모습을 간혹 본 적이 네네. 있죠. 특수 소재를 만든 이유가 그 화살이 너무 휘어지게 되면 관역에 제대로 꽂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어떤 그 휘어짐을 적게 하기 위한 소재로 만들어졌고 우리 양궁 화살을 보면 뒤에 깃털이 달려 있습니다. 네. 양궁 화살을 보면은 중심점이 앞에서 3분의 1 지점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다라는 것은 화살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되면은 뒤에가 흔들린다라는 결과가 오죠. 그 어떤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깃털이 달려 있고 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비행기 꼬리 날개가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을 그 깃털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기술에 의해서 좌우돼 버린다고 하면 이게 스포츠 정신이 또 어떻게 보면 가려지는 거 아닐까?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이런 과학 기술의 힘을 빌어서 인간의 한계에 이제 도전을 하는 부분. 리우 올림픽에서 육상 5000m 예선전에서 있었죠. 우리 여자 선수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 선수와 미국의 에비 디아고스티노 선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앞으로도 스포츠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장비에 대한 기술의 부분이 도움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스포츠 정신이 더욱더 빛나는 것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포츠도 더 재밌어지는 시간입니다. 뉴턴의 사과나무. 다음 시간에는요, 스포츠과학 3부. 자, 과학을 넘어 생활 속으로. 자, 생생한 스포츠 이야기로 여러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밥 먹고 딱 10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뉴턴의 사과나무.